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지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그 몇십 개의 코인 토큰을 살펴보면서 저는 주로 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최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찾아내고 말씀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요. 오늘은 니어 프로토콜에 투자하셨던 분에게는 조금 듣기 안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크게 니어 프로토콜이 뭔지를 먼저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왜 제가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덜 나갈 것인지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칭으로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크게 플랫폼 코인과 유틸리티 토큰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것이 뭐 코엑스라든지 뭐 제1롯데월드 같은 그런 거대한 상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유틸리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에 입점해 있는 상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니어 프로토콜 역시 이제 플랫폼 코인이고요. 플랫폼 코인의 원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더리움에 비해서 뭐가 향상되고 뭐가 좋아졌다라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가장 원조이고 대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 안정성이라든지 처리 속도, 그리고 가스비라고 부르는 수수료, 이런 것들 중심으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2020년 4월에 처음 출시가 돼서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기에는 시가총액이 8조 원에 8조 원을 넘을 정도로 분명히 이제 인정받고 성장세가 분명한 플랫폼 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에 비해 가지고 그만큼 안정성이나 처리 속도나 그런 것들이 매우 좋아졌다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그렇지 않은 측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미 너무 좀 과대 포장이 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그 국내에서도 뭐 BTC 마켓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많이 했지만 작년 12월 15일이죠. 그래서 21년 12월 15일에 업비트의 원화 마켓에도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상장가가 무려 49,810원이에요. 대부분은 상장 빔이라고 표현을 하죠. 상장되자마자 한번 쭉 오르는 그런 상장바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원화마켓 상장이 되자마자 바로 쭉 떨어집니다. 아마 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정도의 가치가 과연 얘한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저뿐만 아니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런지를 일단 저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크게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나머지 다른 기술이나 장점에 대해서 많이 있긴 하지만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트 샤딩이라고 하는 분산 기술인데, 샤딩 기술이라는 자체가 보통 데이터 같은 것을 한 번에 확 처리를 하면 속도가 좀 무거워서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고 거기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쪼개서 분산시켜서 다다다다닥 처리하고 나중에 합쳐서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그런 샤딩 기술인데, 샤딩 기술은 분명히 훌륭하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진보된 나아진 그런 기술임은 분명합니다. 샤딩 기술은 그 좋은 기술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샤딩 기술이 니어 프로토콜 혼자만 갖고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진리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샤딩 기술을 최초로 구현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IOST, 뭐 스토리지 이런 것들도 이미 샤딩 기술로 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2.0이 되면서 이제 샤딩 기술을 구현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나이트 샤딩이니 뭐니 뭐 해서 결국은 샤딩 기술인데, 샤딩 기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니어 프로토콜
혼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기술만은 아니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1이라는 이야기를 얘네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가 뭐냐에 대해서 개념을 약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레이어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층, 단계 이런 말인데요. 그 코인 플랫폼 같은 게 한 개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한 개씩 더 입혀지면서 뭐가 좋아지는 그런 의미로 그냥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너무 자세히 일과적인 설명까지는 우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레이어 1 있고 레이어 2가 있는데,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블록체인에서 형성된 그런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되는, 그러니까 최초 블록체인에서 한번 이제 뭔가 연산으로 응용이 되는 그 자체가 이제 레이어 1입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처리 속도라든지 뭐 다른 가스비, 수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던 거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진보해서 좀 나아진 게 레이어 2를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기본 데이터 값은 있는데 처리 연산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레이어 2에서 하고 결과값만 다시 레이어 1으로 다시 넣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1에서 온다 다 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어 가지고 연산하는 모든 복잡한 과정들은 밖으로 뺐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대기업에서 혼자 자체 제작으로 다 했던 것을 대부분은 외주 시스템으로 돌리고 난 뒤에 결과물만 취합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완전 100% 일치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다양한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외주에서 다다닥 해서 다 처리하고 난 뒤에 관리 결과값만 받기 때문에 뭐 안정성이라든지 처리 속도, 특히 TPS라고 하죠. Transfer per Second, 초당 처리 속도 같은 것이 많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스비 수수료도 낮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은 그 코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레이어 1이기도 하고 그 오로라라고 부르는 것이 같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레이어 2의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사실 되게 좋아요. 맞아요. 훌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년 만에 시가총액 8조까지도 갈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이것도 조금 전에 사딘 기술을 이야기할 때 물론 모든 기술 다 연결됩니다. 그 레이어 1에서 2로 하면서 그것도 자체 사딘 기술이 전면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는데, 사딘 기술 마찬가지로 레이어 2가 니어 프로토콜만의 독창적인, 독보적인 혼자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레이어 2로 해서 그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뭐 플랫폼 코인들이 뭐 폴리곤, 오미세고, 아발란체, 루프링, 신세틱스, 스퀘어 네트워크, 뭐 인제드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기술 자체가 떨어지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얘만 갖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은 아니다 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자, 부동산으로 조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엑스 같은 엄청난 대형 상가 건물이 새로 세워졌어요. 이제 분양을 하는데 안에 시설,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시설 설비라든지 내부 인터넷망이라든지 모든 설비가 최신식으로 좋아요. 자, 근데 거기에 이제 입점을 하려거나 아니면 거기에 투자를 하려거나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값어치를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를 각자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나는 값어치를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저게 가격이 여기다? 그럼 또 투자를 하겠고, 값어치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 그럼 투자를 하지 않겠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좋은 기술로 해서 뛰어난 그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화 마켓에
그 가격에 상장이 될 정도의 값어치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뭐 작년 2011년 10월에 뭐 800밀리언이니까 8조 정도가 되네요. 8조 달러 규모의 그 생태계 기금도 발표를 하고 바로 뭐 니어스 오로라에서 1200만 달러 유치도 하고 또 이제 그 올해 1월 13일에도 1억 5천만 달러 뭐 투자 유치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제 얘는 스캠이야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원화마켓에서 한번 이제 쭉 이제 쓴맛을 한번 보는 이 시점에서 이제 진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원화마켓이 정상적일 때는 너무 과대 포장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바로 뭐 솔라나라든지 지들이 늘 비교하는 솔라나 코스모스부터 해서 특히 같은 레이어 2로 하고 있는 그 오미세고 뭐 아발란체 이런 것들과의 경쟁 구도에서 다시 가치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앞으로 투자 전략에 크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봤을 때 뭐 13,000원, 12,000원 정도가 되던데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이다. 그전에는 너무 비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